살짝만 추가되면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도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간혹 보여서 저는 이런 게 초등학교 때 잘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 시간을 좀 줄이겠는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글책으로 읽고 영화는 완전히 그냥 영어로만 보여주거든요. 근데도 되게 몰입해서 봐요. 따로 영어 학원 다니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걸로 저 정도 글밥까지. 이걸 사달라고 했어요. 삼국유사. 흥미로운 걸 골라서 보긴 보더라고요.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 스스로 체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지바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6년차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자 문해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의 저자이신 이윤정 선생님 댁에 와 있습니다. 초5, 초3 형제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국어 로드맵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 학년 하고 편의상 나누기는 하는데 자녀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계속 책을 읽히면서 간다. 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보게 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읽게 해주세요. 유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자기가 내므로써 그 소리를 다시 듣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제대로 읽는 연습. 요것만 꾸준히 하게 해주셔도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기 바른 글씨 쓰기 연습을 좀 많이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점수에서 손해를 받게 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전달이 좀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글씨 쓰기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시는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읽고 말다가 중고등학교 때 시를 만나면 갑자기 훅 어려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시집을 꾸준히 사서 필사도 시키고 낭송도 해봅니다. 둘째가 진짜 좋아하는 동시집이 박성우 시인의 첫말읽기 동시집, 끝말잇기 동시집이에요. 말 자체를 정말 재밌게 해서 약간 랩처럼 이렇게 막 리듬감을 살려서 막 자꾸 외우듯이 읽고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줄 정도로 그만큼 재미있어 해서 그걸 좀 추천해드리고, 또는 말놀이 동시집 이런 것도 좀 세트가 여러 개 있는데 다양한 표현의 종류별로 살펴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좋습니다. 3, 4학년 되면 국어 교과서가 약간 어려워지더라고요. 국어 활동 같은 데 보면 이제 기초 다지기라고 해서 문법 사항이라든지 글쓰기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만 추가되면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도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간혹 보여서 저는 이런 게 초등학교 때 잘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 시간을 좀 줄이겠는데, 기초 다지기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제대로 짚고 넘어가 주시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것 외에 신문책 읽기를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교과서를 보면 중심 내용 그리고 뒷받침 내용 구별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교과서 예문으로는 충분하게 학습이 좀 안 되잖아요. 비문학적인 좀 실용적인 글들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글을 읽고 공부하는 느낌이야 라는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정보를 접한다는 것 자체가 책이 주는 효용감, 이런 것을 아이가 직접 느끼게 해줘요. 오늘부터 초등 지시관, 똑똑한 초등 신문 이 두 개를 가져다 놓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읽었던 책 중에 관련 있는 걸로 할 때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때도 있고, 요즘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요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시기에 맞는 걸 제가 목차별로 골라서 하다 보면 아이가 조금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건 뭐냐면요. 2줄 정도 요약하는 활동을 매번 하게 해주시면 전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6학년은 문제집을 제 생각에는 이제 들어가도 되는 단계다. 국어 교과서도 한결 조금 두꺼워지고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원 보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보단 국어 교과서를 한 벌 더 준비하시거나 문제집 한 세트를 최대한 꼼꼼하게 보면서 이 아이가 내용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주시기만 하셔도 중학교 준비가 좀 잘 된다. 영상 보면서 같이 학습하라고 EBS 문제집을 사고 있어요. 교과서 문제집인 경우에는 내용이 아주 많이 다르진 않아서 본인의 취향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끝까지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걸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글씨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바른 글씨 습관 어떻게 잡아주셨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공들여서 연습을 시켰어요. 좋아하는 글 같은 거를 처음에는 제가 형광펜으로 깍두기 그 노트에다가 써주고 더 쓰라고 해서 제 글씨체랑 약간 닮아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가 초일 때는 동시 필사집을 아예 사서 동시에 계속 필사하게 했고, 지금은 서양 고전이나 사자서학 필사하는 노트 이런 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직까지도 필사는 좀 많이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거실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안에서 밥도 먹고 같이 책 보고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 나누는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 가정독서 동아리 하러 오면 그동안 읽었던 책은 이 아래에 다 있어요. 중간에 뭐 신문 만들기를 하거나 같이 좀 궁금하면 다른 아이들도 다 여기 와서 책을 하나씩 막 꺼내서 보기도 하고, 여기에 활동했던 파일 이런 것들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의자도 책상 자기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같이 가운데 모였을 땐 그냥 바로 여기에 모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제 자리도 하나 있어요. 저랑 남편은 트롤리를 여기에다 두고 저는 여기 딱 앉아서 애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같이 살펴볼 때는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TV를 가리는 용도예요. 뒤에는 이제 TV가 있어서 무겁긴 한데 오늘 할 공부를 다 하고 영어 영상을 시청하거나 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치웁니다. 여기다가 뭐 설명을 하거나 독서 모임 할 때도 쓰지만, 저희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갑자기 여기로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여기다 막 메모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전달할 때 저는 이런 연습이 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맨 위나 맨 아래는 주로 제 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아이들 책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책 사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서점을 가면 학습만화는 아니지만 글책은 무조건 하나는 그냥 사준다라고 해서 가면 책 하나 사갖고 오는 재미를 주는 편이고요. 요거는 해리포터는 일본 여행 갔었거든요, 작년에. 뭔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갈 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중고로 쭉 한 세트를 샀었고요. 나무집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샀는데 재밌어서 그냥 야금야금 계속 사게 되는 그런 시리즈예요. 전천당도 진짜 차곡차곡 재밌을 때마다 모아놨고요. 전집은 많이 안 사주려고 하는데 중고로 어디서 업어오거나 하면 이제 전집들이 생기고, 나머진 뭐 서점이나 아니면 중고 서점 갔을 때 이렇게 하나씩 또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거 13층 나무집 영어. 아까 영어 버전이랑 쌍둥이 책이네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덜 읽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에 이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이게 음원이 있어서 그냥 음원 보면서도 잘 읽어요. 요거는 매직 트리 하우스, 마법의 시간 여행, 그게 이제 한글로 보다가 재밌어 해서 요것도 영어책으로 드렸는데 약간 글밥이 많아요. 조금 덜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조금 읽어주고 이러는 정도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영어 학원 다니지 않았는데 음원 노출과 영상 그리고 책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걸로 저 정도 글밥까지 읽게 된 거잖아요. 스스로 읽는 정도는 조금 더 쉬운 거? 이런 거는 그래도 혼자 좀 읽더라고요.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글책으로 읽고 영화는 완전히 그냥 영어로만 보여주거든요. 근데도 되게 몰입해서 봐요. 스피킹도 잘해요. 코드 잉글리시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앞에 했던 말을 따라하거나 대화를 해야지 계속 단계를 넘어가면서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거랑 구청에서 하는 화상 영어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좀 신청해서 중간중간에 하기도 하는데 또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 따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리더스북 같은 건 글밥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가끔 따라 쓰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둘째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계속 제목을 쓰는 것만 지금 쓰게 하고 있는 중인데 3학년 올라갈 거라서 이번 방학부터는 노트에도 계속 쓰자라고 하고 있고요. 첫째는 교과서를 에듀넷 여기에 들어가서 본문 전체를 제가 한번 적어주고 본문을 따라 쓰게 해요. 나머지는 읽거나 영상 시청하는 걸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첫째 책상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정도부터 한국사나 역사와 관련된 거에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요 책도 사주고, 요것도 Y 시리즈도 중고로 사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읽게 해주고요. 중국 논술, 고전 만화라고 해서 뭐 노자, 맹자 나오는 이 책들도 좋아해요. 여기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중고서점 갔을 때 이걸 사달라고 했어요. 306사.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흥미로운 걸 골라서 보긴 보더라고요. 스만화를 보고도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있으면
뭐라고 막 떠들면서 손자병법이니 막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데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세계사도 워낙 좋아하니까 본인이 여기에다가 아예 자기 이름을 써버렸어요. 중간에 막 밑줄 치고 공부하고 간단하게 요약 같은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든지 두 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자로 줄까지 쳤네요. 엄청 꼼꼼해요. 원래 한자도 쓰는 거를 주로 안 했었는데 이제 5학년 올라가니까 약간 어휘 같은 거에 어떤 기본이 되는 한자를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코드 잉글리시랑 화상 영어 할 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해서 비치를 해둔 상태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해요. 저 안에 한번 궁금해요. 몇 건째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번 방학 때 제가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사소한 것도 다 넣어요. 워낙에 물로만 세수하고 비누 세수를 안 해서 이런 것도 이제 항목에 넣었어요. 생활 습관을 잡느라고. 본인이 오늘 하루에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표시해요. 운동도 꼭 넣거든요. 한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합니다. 뭐 읽은 책들도 몇 권 읽었는지 제목도 쓰게 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영어 책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 하고 나면 스스로한테 칭찬하는 말을 쓰는 날도 있고 이렇게 빠뜨리는 날도 있어요. 그럼 저도 여기다가 이제 칭찬의 멘트를 써주고 있고 이 아래에 보시면 게임 시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날 공부를 해서 한 과목 공부할 때마다 3분인 거예요. 그럼 되게 하찮은 시간일 수 있는데 5과목을 공부하면 15분. 근데 요날 마이너스 12분은 공부를 하나 안 하면 안 한 거마다 또 마이너스 3분을 이렇게 해요. 쭉 쌓아놨다가 닌텐도 게임이나 뭐 로블록스나 이런 걸 주말만 합니다. 여기 베란다 도서관이에요. 푹신한 매트를 깔고 여기에 지금 쭉 책을 놨는데 지금 겨울이라 사실 이 공간이 비수기입니다. 날씨 따뜻할 때는 아이들이 여기 그냥 엎드려서 간식 먹고 뒹굴뒹굴 책 보면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앞에는 아이들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는 영어책이나 뭐 역사책이나 위인전기 이런 게 쭉 있고요. 저긴 보드게임 존이에요. 베란다가 만약에 죽은 공간이신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측면으로만 돼 있으면 책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매직 스쿨 버스가 있다. 그냥 요거 알려주는 정도? 그래도 아이들이 표지가 눈에 들어오면 한 번 더 보게 되기는 하거든요. 스텝 인투 리딩인데 요거는 요 세트를 따로 사진 않았어요. 알라딘 중고서점 이런 데 가면 이빨 요정 되게 애들이 재밌어 할 때 중고서점은 내용 다 볼 수 있잖아요. 애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내용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낫건으로도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한동안 막 바다생물 좋아할 때 오픈넛에 빠져있고 그럴 때는 이런 걸 사기도 하고 보통 세트로 사기보단 아이 취향에 맞춰서 제가 사서 놓는 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의자가? 제가 주문해서 맞췄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 스툴 만드는 사이트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애들 이름이에요. 각자 한 명씩 해서 그림을 직접 그리신 네, 그 보드게임판도 제가 직접 다 그린 거거든요. 아이들 사진을 혹시 넣거나 아니면 캐리커처 어디 유원지 가면 해주잖아요. 그 사이트에 주문 제작하면 대부분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약간 특별한 느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러거든요. 우리만의 공간이야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가족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에요. 생활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체크판을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가족 회의하듯이 모여서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먹기 또는 뭐 6시 이후에는 금식하기 자꾸 아이들한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서 소리 지르지 않기 막 이런 항목들도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보면 아침에 꼭 체크해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집안일도 도와주거나 운동하는 것 항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20개나 되거든요. 저희 아이는 교정기를 자꾸 늦게 끼고 그래서 교정기를 그러면 7시 반 전에 끼기 뭐 이런 것처럼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일상에서 좀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 본인이 다 스스로 체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킨 거 4개 있을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줘요. 10개 모였을 때마다 용돈 1,000원 하고 뽑기를 뽑게 해요. 평소보다 게임 시간을 살짝 더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가족들 중에서 일주일 내내 가장 내가 우수했다 라고 하면 가족의 날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 첫째가 제안한 거거든요. 수요일 8시에서 9시까지는 일주일 동안 이 하루 생활 체크를 우수하게 한 사람이 선택하는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1등한 날은 1시간 내내 닌텐도, 네, 슈퍼마리오 막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1등한 날은 이제 뭐 같이 책을 읽도록 하자, 뭐 다른 거 하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 보상을 각각 어떻게 주는지, 체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규칙을 메뉴에 넣었는데 이것도 요 아래에 가족 회의 결과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회의해서 누가 제안했는지도 이름을 적어서 우리끼리 같이 회의한 결과다. 그러니까 같이 지켜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꼼꼼하세요, 진짜. 와. 이거를 근데 다 지키기가. 그래서 저 지금 보면 X 되게 많아요. 네. 못 지킨 걸 체크하면서도 내가 못 지켰네? 그럼 다음에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출장 갔을 때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6시 이후에 안 먹었고 뭐 했으니까 너희가 체크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집념을 약간 보이면서 이거 되게 꾸준히 체크한다라는 모습을 좀 아이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방학 버전이고 계약을 하면 조금 달라지나요? 계약하면 같이 얘기해서 바꾸는데 몇 분까지는 현관 밖으로 나가기 이런 거라든지 물통을 챙겨야 되는데 자꾸 놓고 가니까 물통에 물 담아서 가져가기처럼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다 넣어서 놓치지 않게끔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항목들로 다 바꾸고 있어요. 윤효야, 윤진아, 엄마가 약간은 엄할 때도 있고 하나하나 막 체크하겠다고 옆에서 붙들고 할 때도 있지만 그게 다 너희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알고 느꼈으면 좋겠어. 앞으로의 시간들도 잘 보내보자. 사랑해.